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타임라인 패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세하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요, 오늘은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그 패널에 대해서 할 건데, 이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것은 속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어디에 있냐면 프로퍼티스 패널이 이렇게 오른쪽 위에 한쪽 구탱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면은 조금 한쪽에 있기 때문에 보기가 좀 안 좋으니까, 자, 이것을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띄어다가 이렇게 옮겨 놓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지금 현재는 씬 1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프로퍼티스에 보면은 씬 1에 관련된, 그러니까 무비에 관련된 그 속성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속성창이 한 가지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오브젝트에 따라서 이 속성창이 바뀝니다. 제가 글씨를 입력하기 위해서 T자를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좀 전에 보던 거하고 다르게 속성창이 바뀌었죠. 이것은 글씨에 관련된 속성창입니다. 자, 여기 작업 화면에다가 클릭을 한 다음에 제가 자, 스위치 MX3라고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해 보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그 속성창이 글씨에 관련된 속성창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이거는 글씨체를 말하는 건데,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글씨의 크기를 말합니다. 이렇게 글씨가 커지죠. 또 색깔도 자, 이렇게 다른 색으로도 바꿀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색상이라든가 글씨의 크기 등등 여러 가지를 변경해 주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글씨를 입력하는 걸 우리가 공부할 때 제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스위치 MX3라는 글씨를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하고 씬 1이 선택된 거 보니까 이 속성창이 바뀌었죠. 자, 이번에는 다른 것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사각형을 제가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속성창이 크기에 관계되는, 사각형에 관계되는 속성창으로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가로 크기를 제가 200으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를 150이라고 이렇게 변경을 한번 해보죠. 자,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사각형의 가로가 200이고 세로가 150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크기가 변경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변경됐는데 여기에 색상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변경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나하나 그 오브젝트, 물체에 따라서 이 속성창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이 무비 프로퍼티스 창이라는 것은 오브젝트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브젝트라고 말하면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작업창에다가 작업하기 위해서 그려 넣는 걸 말해요. 글씨를 넣으면은 글씨가 오브젝트가 되고, 지금 여기에 같이 사각형을 넣으면은 사각형의 오브젝트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속성창은 오브젝트에 의해서 다른 타입으로 변경된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걸 공부를 할 거냐면 그 옆에 트랜스폼 패널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트랜스폼 패널에 보면은 여기에 O 이퀄 X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이 X축과 Y축에 여기 좌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274.65, 그 다음에 Y는 191.4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말하는 거냐 하면은, 자, 여기 잠깐 보면은 여기 가운데 뭐 네모진 거 있죠. 저 X표 같은 거. 제가 지금 색깔을 빨간색으로 했더니 보이질 않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색을 흰색으로 제가 변경을 해보죠. 자, 흰색으로 변경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이죠? 자, 여기서 트랜스폼 해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바로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X는 274.65, Y는 191.4입니다.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자, X축은 위에서 아래로 말하는 거죠. 아, 참. 위에서 아래가 아니고 좌에서 우로 가는 것을 X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274.65고 또 위에서부터 요 아래까지 요 길이가 191.4라고 된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변경을 한번 해보죠. 이것을 X를 300으로 자,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은 이게 이만큼 움직여지죠. 그 다음에 Y축도 마찬가지로 200으로 움직인 다음에 X를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한 대로 X축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300픽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이 아래까지가 여기가 200픽셀로 돼서 여기에 좌표가 X는 300이고 Y는 200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좌표를 설정할 거요. 그 다음에 위드는 가로폭 우리가 프로퍼티에서 좀 전에 200으로 바꾸고 150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위드 가로가 200 높이가 150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하는 걸 말해요. 자, 여길 갖다가 45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한번 쳐보겠어요. 자, 그랬더니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게 45도만큼 회전을 한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로테이션은 회전 각도를 말합니다. 그럼 그 아래에 있는 건 뭐냐? 자, 이것도 한번 해보죠. 자, 이것도 45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겠어요. 그랬더니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것이 마름 목골 형태로 바뀌죠. 이렇게 그 형태를 왜곡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X 스케일하고 Y 스케일은 무언가? X 스케일이라는 것은 현재 200을 좀 100%로 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X 스케일을 내가 150%로 변경을 하겠다. 150을 치고 엔터를 치면은 이 아래에 있는 사각형이 크기가 커지죠. 자, 다시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을 마찬가지로 120%만 한번 해보죠. 120%하고 엔터를 치면은 높이가 120%로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퍼센트로 해서 X축과 Y축의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근데 X축하고 Y축, 다시 말하면 가로, 세로를 나는 똑같은 비율로 크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옆에 있는 자물통 모양을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퍼센트 옆에 여기에 까만 띠가 진하게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위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150이라고 입력을 해요. 그랬더니 아래에 있는 Y 스케일이 150으로 같이 커지죠.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엔터를 쳐보겠어요. 자, 그랬더니 넓이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가 똑같이 150%로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율을 일정하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아래는 플립 오리지널, 플립 버티칼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해보면은 자, 이거 플립 오리지널인데 이거는 수평으로 뒤집는 거예요. 자, 클릭을 했더니 아무런 변화가 없죠. 이것은 현재 사각형을 우리가 그려놨기 때문에 이것이 그 변화가 되긴 됐는데 우리가 느끼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자, 삭제라고요. 이번에는 그 아래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같이
스위시 MX3라고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자, 입력했는데 이게 너무 글씨가 크네요. 좀 글씨를 48로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자, 48로 줄인 다음에 트랜스폼 패널로 가서 자, 여기에 플립 오리지널을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을 했더니 글씨가 어떻게 됐어요? SWISH MX3 완전히 반대로 됐죠. 아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씨가 써졌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씨가 써졌습니다. 자, 이거 한 번 더 클릭하면 원래대로 되죠. 자, 이번에는 플립 버티칼, 그러니까 수직으로 뒤집는 거예요. 자,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했더니 SWISH MX3라고 한 것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한 번 더 클릭을 하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이렇게 수평 수직으로 뒤집는 걸 말합니다. 그럼 이 옆에 건 뭐냐? 로테이트 90도. 그러니까 이것을 90도 회전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90도로 회전이 돼서 수직으로 글씨가 써진 거가 되죠. 자, 그 옆에 있는 건 뭐냐면은 로테이트 마이너스 90도입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해볼게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죠. 이것은 로테이트 90도, 이것은 마이너스 90도.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자, 여기에 보면 로테이트 180도라고 있는데, 자,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것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180도로 뒤집어진 거예요. 한 번 더 클릭을 하게 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옆에 있는 건 뭔가? 이것은 스위시 MX3라고 하는 여기에 그 X 포지션과 Y 포지션에 대한 좌표 값을 복사해서 다른 오브젝트에 붙여넣기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클릭을 해서 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X가 171.05, Y가 168.5로 복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원을 하나 여기다 조그맣게 요만하게 하나 그리겠습니다. 원을 그린 다음에 다시 트랜스폼 패널로 가서 자,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죠. 자, 그랬더니 원이 이만큼 아래로 내려왔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스위시 MX3라고 하는 이 글씨가 그 포인트가 있어요. 앵커 포인트가 있는데 자, 클릭을 해놓고 지금 자, 여기에 보면은 앵커 포인트 기준점이 어디에 있냐면은요, 여기에 기준점이 지금 있습니다. 기준점이 있는데 이것을 이 아래에 있는 글씨의 기준점을 한번 보죠. 글씨의 기준점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왼쪽 끝에 있죠. 왼쪽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원의 가운데 중심점과 이 글씨의 중심점이 같은 데로 붙여넣기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복사와 붙여넣기는 이 다른 것이 아니고 중심점, 기준점에 의한 X, Y의 좌표가 복사가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건 리셋 디폴트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걸 갖다가 크기를 이렇게 늘려놓고 누르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쉐이프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 요 글씨를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맞춰졌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글씨가 이상해졌어요.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지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운 다음에 자, 다시 글씨를 입력해서 자, 글씨를 입력한 다음에 트랜스폼으로 가가지고 자, 이것을 글씨를 좀 크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늘린 다음에 자, 이것을 누릅니다. 클릭을 했더니 다시 원래대로 되죠. 이렇게 글씨 오브젝트를 키운 상태에서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그
디폴트 원래의 값으로 변화를 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놓고 사각형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것을 늘렸다가 다시 원래대로 하면은 이 사각형은 안 되고, 그러니까 사각형은 안 되고 이 글씨에서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색깔이 흰색이니까 자, 색깔을 변경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은 요 아래에 있는 건데, 이것은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것은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와 이 아래 글씨가 써져 있는 이 오브젝트 두 개를 함께 같이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 위에 거 선택한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아래 거를 선택하면 같이 선택이 되죠. 같이 선택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줘요. 클릭을 해주면은 글씨가 한 덩어리가 됩니다. 글씨하고 이 사각형하고. 그래서 이렇게 늘렸을 때 같이 늘어나고, 또 이렇게 좁히면은 같이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그 변형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트랜스폼 패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봤고요. 이 리쉐이프 패널은 트랜스폼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조금 복잡할 것 같아서 나중에 우리가 그 작업을 하면서 리쉐이프 패널을 사용할 때가 가끔 나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한 가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자, 여기에 있는 요 앵커 포인트 기준점인데 이 부분을 설명을 오늘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설명드리려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그 앵커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프로퍼티스 패널, 그러니까 속성 창하고 트랜스폼 패널, 그러니까 변형 패널이 되겠죠.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세히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